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좀 과감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뭐 수도권 집값 때문에 난리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해서 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못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보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제 수요가 있어서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땅값이 오른 경우는 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또 뭐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저 산, 야산 이런 것도 막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가서 이 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세제, 규제, 예. 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 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좀 근본적인 부분도 좀 예. 고민을 해야 돼요. 농지제도에 대한 검토와 지금 네. 저희가 농지은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것도 하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안 되고, 이게 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하려도 예.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귀농 비용, 예. 귀농 기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줄이는 네. 방법도 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 저희가 좀 한번 하려고 하고요. 예. 원래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죠. 예를 들어 매각 뭐 강제는 경고하고 아니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맡기게 예, 되죠.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만 예.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어디 농지법인가 어디에?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예.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 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농지 제도는 그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네. 농사를 안 지면 그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저희가 지금 그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하는 저희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농지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 문제 다음 단계로는 일반 부동산 문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농지 문제는 네, 농어촌 복지 지원이요. 이게 그 영농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농업 지원 제도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80, 90이 되신 어르신들도 이 농지를 내놓질 않습니다. 그냥 땅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땅값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아니요, 그 땅값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애착도 농사를 있죠. 짓고 있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농지를 내놓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 내놓고 이것을 다시 귀농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뭐 어쨌든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복지 문제하고 농지 문제를 분리하자는 거죠. 네. 그냥 농사 짓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지원을 해주면 농지를 내놓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예.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은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참 그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막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또 방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네. 그걸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예. 인력을 대규모로 예.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전수조사하고 예. 농사 지은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이니까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예. 그것도 별도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태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하여튼 지방의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 매우 줄어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좀 더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그 기본소득 얘기를 전에 하면은 이상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초거대 기업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AI 시대가 돼서는 사실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인 필수 과제가 됐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다 국제적인 시도, 이례적 시도 많은데 전국적인 시도를 하는 데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합니다. 거진 그 수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500개를 불가피하게 처음에 하더라도 그 다음에 500개 플러스 알파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획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좀 생각하고 각 부처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인구 분산과도 연관되어 있는 의미를 오늘 저희가 함께 논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계획을 행안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천 계곡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 및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25년 7월부터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25년은 전국적인 정비의 첫 해인 만큼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 점용 행위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835건 조사되었으며 평상 그늘막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 및 불법 경작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753건 90%에 해당됩니다. 는 원상복구 조치되었습니다. 미조치 시설은 철거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여 자체 철거 계획을 마련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실적 평가를 통해 모범이 된 15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특교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26년도에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5년은 다소 늦은 시기인 7월부터 단속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법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이 많아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6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3월부터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은 농작물 파종 등 불법 경작 단속, 또 6월부터는 평상, 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 인력도 대폭 확대하여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재난특효세도 선제적으로 교부해 하겠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와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용 특례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비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특교세 등 재정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대비 빗물바지 정비와 관련해 25년에는
집중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3.5배나 많은 곳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조기 추진해서 철저히 이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이더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네, 저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 합니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슬쩍 못 본 척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요거 한번 행안부하고 좀 신경 써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여튼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835건밖에 안 돼. 그리고 90%를 자진 철거받고 있다는데 철거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안 한 거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 원칙을 좀 명확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